안녕하세요. 스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오토캐드에 대한 동영상을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저의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말 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몇 자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읽어 드릴게요. 좀 어줍잖은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이해 바랍니다. 일단 제 동영상을 보고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편하게 스봉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제 동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제가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주 바로바로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 확인이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요. 또는 다음 이제 방송이라기보다도 다음 녹화를 해서 업로드할 때 그 질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까메오 식으로 삽입을 해서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도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유튜버로 최근 시작을 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뭐를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이 강의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동영상을 만들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를 단 한 번이라도 가르쳐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럴 만큼 디테일하게 잘 알지도 못합니다, 사실. 때문에 현재 그 강사로서 활동 중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보다는 다소 이 준비가 조금 부실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라고요. 다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건축 설계 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문득 어제 갑자기 생각이 든 겁니다. 어제 그냥 저는 원래 평소에는 게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게임을 이렇게 쭉 하고 게임에 대한 거를 업로드하고 이러다가 문득 오토캐드를 검색을 해본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랬더니 이제 강의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다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서 약간 왜 이런 거는 설명이 안 돼 있을까라는 그런 것, 제가 이제 늘 쓰는 그런 어떤 스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같이 얹어 놓으면 이 공부하는데 또는 실무에서 사용을 하시는데 정말 0.1%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지금 기획을 마음 먹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잘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주 몹쓸 실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믿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딱딱하게 공부를 한다기보다도 재밌는 공부를 솔직히 하고 싶어요. 저는 어떤 거든 영어를 공부를 하든 이런 캐드를 공부를 하든 이런 거 외에 어떤 디자인 쪽을 공부를 하든 재밌어야지. 그게 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동영상은 2D를 기초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기본은 2D예요. 3D부터 무조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걷지도 못하는데 달릴 수 없겠죠. 걸음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그런 경험들 아주 크진 않아요. 이게 무슨 남들보다 지금 현재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보다 특별하게
180도 다른 어떤 신세계를 보여드린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꼼수들이 조금씩은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CAD 작업이라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저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지만 제도를 직접 손으로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 과도기쯤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오토캐드를 뭐 대부분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변한 세상에서 그걸 뭐 적응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뭐 라인 하나를 그려도 라인을 정리하고 다듬고 이런 면에서 또는 어떤 명령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은 뭐다? 돈이다. 무조건. 시간을 절약하고 최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는 방법,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막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뭐 새 학기도 곧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새 학년도 될 것이고, 또는 어떤 직업을 바꾸려는 분들, 아니면 뭐 이제 현직에 이 건축 쪽에 일을 하시거나 뭐 이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아, 내가 이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해봤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학원 가자니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내가 시간 내서 뭐 조금이라도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바로바로 어떤 답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제가 완전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 개개인들이 원하는 그 답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과 그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거를 제가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참고 용도, 뭐 그 정도만,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지 어떤 답을 알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건축 캐드를 저는 주 업무를 하고 있고요. 기계 쪽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대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좀 피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들 외에 뭐 이런 얘기들은 다 했고요. 뭐 오토캐드에 대한 어떤 뭐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설계를 하는 모든 종목 및 프로그램들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오토캐드는 캐드 자체가 핵심이 되고요. 이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으면서 어떤 뭐 3D 작업이거나 모델링 작업이거나 이게 맞물려서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오토캐드의 활용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직업군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오토캐드 하나를 배우고 나면 거기에 연관되는 다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오토캐드를 배우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을 먼저 배우는 사람들보다는 오토캐드를 먼저 배운 사람이 더 빨리 치고 올라갑니다. 공부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만큼. 왜냐면 명령어나 이런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연동하는 것도 더 쉽고. 그렇기 때문에 오토캐드를 먼저 공부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오토캐드는 쉽다면 쉬울 수 있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좀 애매한 제가 말을 하는 거이기도 한데,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지금 10여 년을 계속 이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하는 동안은 너무 즐겁습니다. 솔직히 거짓말 안 하고 뻥 아닙니다. 진짜예요. 일이 끝나고 나서는 작업이 오늘 뭐 업무가 끝나고 나서는 녹초가 될지언정 일을 하는 동안에는 너무 재밌어요. 항상 새로운 것들을 계속 접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게 이 프로그램의 장점입니다. 매력이고요. 이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뭐 잡설이 길었고요. 오늘 일단 공부를 하실 것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오늘 공부할 내용 1. CAD 설치 후 처음 실행하고 나서 해야 할 일. 뭘 해야 되는지. 처음에 오토캐드를 딱 실행을 해갖고 열린 화면에서 뭘 해야 되는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연하죠.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이때 뭘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하고 짚고 넘어갈 것이고, 그 두 번째는 1번과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옵션을 조금 손을 봐야 돼요. 뭐 디폴트 이제 기본값이 있죠. 옵션에 대한 기본값이 있지만 이 기본값을 약간 나한테 편하게, 이 사용자에게 편한 어떤 그런 조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손을 볼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토캐드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라인을 그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어요. 재미있게 저와 함께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은 제가 모두 싹 지울게요. 요거는 뭐 쓰는데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내버려 둘게요. 제가 심심해서 저 옆에 글만 쓰는 게 너무 딱딱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대충 그려놨어요. 그리고 처음에 오토캐드를 딱 실행을 시키면 지금 저처럼 이 그림이 없는 이런 화면이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버전에 따라 약간씩 틀려요. 저는 오토캐드 2014 버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2018을 쓰든 2019를 쓰든 아니면 이거보다 이전 버전을 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버전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기능들이 더 생겼다 뿐이지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동영상 내용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요. 단지 저처럼 이런 화면이 최초에 뜨느냐 안 뜨느냐, 만약에 실행을 시켰는데 이런 화면이 안 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A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 봅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템플릿이라는 이런 창이 이렇게 주르륵 뜨는데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이 막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다 필요 없고요. 딱 하나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ACAD ISO라고 되어 있고, 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이게 윈도우 사양에 따른, 아니 윈도우 그 OS에 따른, 그러니까 뭐 윈도우 10, 윈도우 7 뭐 이런 거에 따른 차이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뒤에 ACAD ISO 해놓고 .dwt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파일 유형해서 도면 템플릿 뭐 별표 땡 DWT 이렇게 돼 있죠. 결국은 같은 거예요. 요거를 그냥 열기 해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시든지 열기를 해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열리죠. 지금 제가
똑같은 걸 두 개를 열어놓은 거예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파일 창에 이렇게 뜹니다. 아까 했던 거는 요거죠. 아까 있었던 건 여기에 글씨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열은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똑같은 걸 두 개를 열어놓은 거니까 뭐 뒤에 연 거는 그냥 삭제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X를 누르면 이렇게 그냥 뭐 저장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뜹니다. 아니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2014 한글 버전입니다. 영문 버전으로 하셔도 되고 한글 버전으로 하셔도 되는데 제 동영상에서는 한글이든 영문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단축키를 외우시면 됩니다. 오토캐드는 기본적으로 단축키를 외워야 돼요. 무조건. 그거는 제가 이제 매 강의마다 이 영상마다 마지막에 다 표시를 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오늘 배운 거에 대한 명령어.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고는 이 오토캐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요 상단에 요 부분을 가지고 뭐 눌러서 어떻게 하면 되긴 하는데 그만큼 손이 느려집니다. 더뎌지고 작업이 느려져요. 불편하고 여러 번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러 번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쉽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대로 어느 정도 따라와 주시면 필요한 거는 받아들여 주시고 필요 없는 건 그냥 제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메인 이 초기 화면에 이거 없어요. 이 별 뭐 사각형 삼각형 이거 없습니다. 이거 제가 그린 겁니다. 그냥 아까 심심해서. 하트도 있습니다. 자, 초기 화면에서 보면 이 메인 화면에 이런 뭐 격자 무늬가 이렇게 막 있어요. 모는 종이 우리 문구점에 가면 파는 거 있죠? 모는 종이처럼 막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거 필요 없거든요. 이거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화면 하단에 보시면 보이시죠? 그리드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딸깍 클릭을 해주시거나 사라졌죠? 다시 한번 누르면 생기고 또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뭐 버전에 따른 차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은 F7번 누르시면 됩니다. F7번 생겼죠? 또 7번 F7번을 다시 누르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또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화면 영역을 조금 확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자, 그 전에 이 마우스 기능부터 알려드릴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런 어떤 객체들이 선택이 되고요. 마우스 중간 버튼의 활용 방법은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른 상태로 꾹 누르고 있는 상태로 좌우로 움직여 봅니다. 상하좌우로.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상의 어떤 뭐 도화지가 있다고 칩시다. 이것을 우리가 좌우로 상하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움직여져요. 또한 이 가운데 버튼을 앞뒤로 이렇게도 밀어보고 앞으로 밀어보기도 하고 뒤로 당겨보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또는 이 가운데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 전체에 현재 내가 작업을 한 것이 화면 전체에 확대돼서 들어옵니다. 뭐 사이즈가 변경된 건 아니에요. 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에 딱 맞게 줌이 딱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가운데 휠 버튼을 더블 클릭 하면 이렇게 뿅,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 명령창인데 저는 사실 이 명령창을 거의 안 봐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명령창이 저한테는 화면을
막아버리는 요소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요 정도, 여기 다시 요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면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두면 여기 뭐 이런 표시가 나오죠. 화살표가 쬐끄맣게 나오면서 요거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한 상태로, 누르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끌어갑니다. 위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요 창이 넓어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명령을 치고 나면, 아까 제가 명령어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명령어를 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옵션에 대한 설명이 여기 화면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 요 정도는 열어놓고 이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세 번째인가요? 아무튼 기본적인 옵션을 약간 손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화면을 뭐 아무것도 클릭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 상태에서 A를 눌러서 여기에 옵션을 찾으시거나 이 옵션을 이렇게 누르시거나, 또는 이 화면상에서 OP를 누르세요. OP. 그리고 엔터를 누르십시오. 그럼 똑같은 창이 열리죠? 방금 옵션 창.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는 CAD를 쓰고 있고 CAD 명령어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명령어를 쓰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이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OP로 할게요. OP 엔터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최초에 파일로 가세요. 파일로 가셔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자동 저장 파일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선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른 거 볼 거 없고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자동 저장 파일 위치. C에 유저의 메인, 뭐라고 읽어야 되죠? 앱 데이터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렇죠? 로컬 템프. 이 템프 폴더 안에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게 이제 자동 저장 파일이 뭐냐면, 이 작업을 계속 하다가 보면 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전이 돼 버리거나, 또는 이 프로그램상 어떤 뭐 오류가 생겨서 컴퓨터가 멈춰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내가 지금까지 2시간, 3시간 걸려갖고 작업했던 이 작업이 순식간에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도 오토캐드는 친절합니다. 그래서 몇 분 주기로, 뭐 예를 들어서 그건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나올 텐데, 자동으로 이 오토캐드가 내가 저장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저장을 해 줍니다. 그거를 찾아가면 돼요. 어떻게 찾느냐?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하고 한 번을 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반전이 됩니다. 이렇게 요거를 컨트롤을 누르고 C를 눌러주세요. 복사한 거죠. 뭐 마우스로 해도 돼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복사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폴더를 하나 여세요. 폴더를 하나 열어서 여기 주소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엔터. 이렇게 치면 지금 자동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나와요. 어떤 거?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드로잉 1번이라고 되어 있죠. 날짜로 찾으셔도 되고요. 어디 있을까요? 드로잉 1번 여기 있네요. 예, 이겁니다. 요거는 백업 파일. 요 뒤에 거는, 요 위에 아래 거는 백업 파일. 시간에 따른 지금 이거는 어저께 거네요. 오늘이 16일인가? 그러네요. 이게 여기에 아무튼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열어서 저는 지금 자동 저장 시간을 10분으로 정해놨어요. 10분마다 계속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제가 굳이 뭘 안 해도. 그래서 여기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요 안에. 그래서 요거를 열어서 작업을 하시면 컴퓨터가 종료되기, 그냥 강제로 종료되기 직전 10분 전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저장된 것까지는 살려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주 친절하죠. 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 자동 저장 파일 위치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이거는 학원을 가서도 배우는 부분이고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도 이렇게 배우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부분들을 다 뛰어넘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듣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잊어서 나중에 이제 막 작업하다가 휙 날아가 갖고 인터넷에다가 뭐 네이버나 이런 데에다가 뭐 오토캐드 자동 저장 파일 위치 뭐 이렇게 검색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잊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것 또한 위치를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근데 그냥 저는 뭐 이 상태로 여기다 놓고 찾아 들어가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알기 쉬운 곳에다가 저장하는 것도 좋기도 하겠지만 그냥 여기 뭐 지정해 준 대로 그냥 찾아 들어가면 되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찾아 들어가면 되니까 크게 어려우실 건 없을 겁니다. 나중에 안 되시면 동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앞부분에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화면 표시. 이거는 뭐 십자선 크기 여기에서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요 부분 뭐 호 및 원 부드럽게 뭐 1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것만 하나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 CAD는 뭐든지 다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지금 바탕화면에 제가 해놓은 걸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로 돼 있지만 결국은 다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1000개의 선으로 이렇게 뭐 하겠다. 선이 많이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그만큼 원에 대한 그 모양이 더 부드럽게 보이겠죠. 어떨 때는 약간 원이 각지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사실 출력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게 이제 동그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뭐 이 상태로 기본값으로 놔두시고요. 십자선 크기 저는 이거를 이 십자선 크기를요 그냥 이 상태로 둡니다. 기본값으로. 어떤 분들은 이 십자선을 굉장히 크게 뭐 예를 들면 다시 볼게요. 예를 들면 이거를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은데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화면상에서 이런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예전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여러 선들하고 이 열십자선이 자꾸 겹치고 이래서 다른 부분을 보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디폴트 값이 기본 값이 5였죠. 5. 여기다 5라고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적용 눌러놓으면 이제 원위치가 된 거고요. 뭐 요 정도. 그리고 열기 및 저장. 이게 보면 아까 제가 파일에서 자동 저장 파일 위치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간격이 있어요. 몇 분 간격으로 저장 이런 게 있습니다. 자동 저장 요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뭐 이건 분 단위예요. 분. 지금 기본값은 10분이에요. 10분마다 한 번씩. 이거보다 사실은 근데 조금 더 시간을 줄여버리면 뭐 5분으로 하거나 뭐 2분, 뭐 3분 무서워서 겁이 나서 파일 잃어버릴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짧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이렇게 했을 경우의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가 계속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시로.
근데 이제 컴퓨터 사양이 이제 뭐 고사양이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컴퓨터가 조금 버벅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10분 간격으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10분 사이에 큰 결과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10분 정도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요. 저장을 하실 때는 한 2013 버전 정도? 만약에 내가 2010 버전 뭐 이런 걸 쓴다. 근데 2013으로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나보다 상위 버전으로는 저장이 불가능해요. 이게 다 연도수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하위 버전으로 약간 아주 약간으로 아주 많이 하위 버전으로 바꿔버리면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버리게 되면 약간 컴퓨터가 얘가 스스로 그 버전에 맞는 그 툴이나 어떤 그런 걸로 변형을 해서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약간의 이제 컴퓨터가 약간 버벅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것보다 약간 낮은 정도, 또한 뭐 지금 현재 뭐 2019년도니까 2019 오토캐드 2019를 쓴다. 나는 2019를 쓰니까 2019로 저장을 할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실무에 들어가서 공부하실 때는 상관이 없어요. 공부하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실무에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뭐 내가 제작을 한 도면을 뭐 타사에 넘긴다, 뭐 이메일로 보낸다, 이럴 때는 그 회사도 2019를 쓴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 회사, 보통 회사 같은 데나 개인이나 한번 이 오토캐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2000 버전을 샀어. 그럼 이 사람들은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끝까지 2000 버전을 씁니다. 그 2000 버전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하위 버전으로 되도록이면 저장을 해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작은 배려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크게 뭐 요 열기미 저장에서는 크게 뭐를 요거 지금 말씀드린 요 두 가지 외에는 뭐 눈여겨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장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꼭 하세요. 그래서 원본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축척 샘플 뭐 이렇게 해놨지만, 다른 이름으로 되도록이면 저장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원본을 보존을 하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원본을 보존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원본에다가 덮어 씌워 버리면 다시 원본을 찾으려고 하면 이미 내가 손대 갖고 그거 난장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다른 이름으로, 원본은 유지하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그 원본을 유지하고, 그리고 원본과 내가 지금 새로 수정을 한 것과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거를 추천드려요.